그 이후에도 사실 엄청나게 긴 휴식을 가져가면서 이 경기를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경기를 준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도대체 뭘 준비한 거지?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늘 하던 대로 준비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격 자체도 많이 안 됐고, 손흥민에게 공이 가서 손흥민이 무언가를 하거나,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듣고 또 손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이 돌려쳐주거나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돌려치는 척하면서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네, 여러분들 오늘 헛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에 있어서 첼시랑 토트넘이 경기를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쉬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항상 경기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스쿼드가 사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뛰고 있고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계속해서 경기를 나가야 됐고, 목요일날 뛰고 일요일날 뛰고 수요일날 뛰고 목요일날 일요일날 뛰고 이런 식으로 경기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로 3개월 4개월 동안 견뎌왔던 게 굉장히 컸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번 연도 인터뷰를 보면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긴 해요. 근데 오늘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이 감독이 사실 너무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감독이다라는 게 진짜 너무나도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첼시가 사실상 경기를 뭐 3대0, 4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첼시가 잘해서였냐 혹은 토트넘이 못해서였냐라는 걸 비교해보면,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토트넘이 못해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트넘이 못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거는 시즌 포스테코글루가 부임되고 나서부터 이 축구로는 우승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지성 압박입니다. 이 무지성 압박을 할 때, 예를 들어 무지성 압박을 하는 멤버가 넘사벽이야. 어떤 스쿼드랑 비교해봐도 1대1로 매칭을 해봐도 이 스쿼드가 상대 스쿼드보다 세. 그랬다는 가정 하에 이 무지성 압박을 해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이 하고 있는 이 압박 자체는 정리정돈된 게 없어요. 조금만 토트넘 경기를 관심 있게 보고 그거를 분석해서 이 압박을 어떻게 풀어넣을지만 준비해 놓으면 사실상 무조건 뚫을 수가 있는 압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반대 전환 패스가 너무 많이 안 나온다. 근데 상대편들은 왜 이렇게 반대 전환을 잘하냐? 그게 리그 최하위권이든 그게 중위권이든 그게 상위권이든 상관없이 반대 전환 패스가 진짜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손흥민 혹은 존슨 혹은 오도베르트 양쪽 윙어가 솔랑케가 전방 압박을 시작할 때 찰로바 혹은 콜윌 센터백에게 전방 압박을 칩니다. 그러면서 센터백과 그들의 풀백 사이에 갭이 생기고, 그 갭에 미드필더라든가 풀백이 들어갔을 때 우도기 혹은 스펜스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지게 돼요. 왜? 본인들이 잡고 있어야 될 산초라든가 혹은 네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을 늦게 나가게 되고, 그 압박을 늦게 나가게 되면 이 선수가 살짝 돌려쳐주면 그 가운데 있는 선수가 반대를 보고 반대 전환을 때릴 수도 있고요. 찰로바라든가 콜릴이 가운데 있는 엔조라든가 팔마를 보고 툭툭툭툭 찔러주는 패스에 모두가 벗겨지면서 항상 상대방 공격수 한 5명 대 수비수 3, 4명이 막아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잘 공부해서 뭐 잘 역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변한 게 없어요. 포스테코글루가 온 이후에 좋은 축구를 한다라는 기준은 사실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팀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찾아줬고, 그 스타일이 굉장히 화력이 좋으면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했기 때문인데, 이게 몇 경기 지난 이후에는 많은 팀들이 이 공격 스타일을 파악했고 그거에 맞춘 전방 압박 혹은 그거에 맞춘 수비 방법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도 효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더벤 로메로까지 복귀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오랫동안 휴식을 가져가고 국가대표 경기가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엄청나게 긴 휴식을 가져가면서 이 경기를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경기를 준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도대체 뭘 준비한 거지?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한 것 같은데, 늘 하던 대로 준비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격 자체도 많이 안 됐고, 손흥민에게 공이 가서 손흥민이 무언가를 하거나,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듣고 또 손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이 돌려쳐주거나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돌려치는 척하면서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오도베르트가 적극적으로
오른쪽에서 왼발을 쓰면서 돌려치고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장면도 없고, 오른쪽은 그냥 직선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그 직선적인 플레이에서 효과를 보는 장면이 거의 없고, 마지막에 존슨이 치고 달려서 손흥민에게 크로스 올렸을 때 손흥민이 뭐 어떻게든 발을 갖다 댔지만 득점이 안 됐던 그 장면 빼고는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루어지진 않고, 다 왼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왼쪽에는 어느 순간부터 반더벤, 우도기, 손흥민 사이에 메디슨이 껴지면서 메디슨이 그 공간을 너무 크라우디되게 만들면서 거기서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를 보면서 그냥 답답했습니다. 진짜 이게 코칭 스태프랑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들과 함께 코칭 스태프와 상의를 안 하는 것인가? 혹은 고참 선수들도 분명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경기를 뛰었고 이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짬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경기를 뛰면서 분명히 압박을 하면서 이 압박이 안 된다는 걸 느낄 거고, 그 압박이 안 되었을 때 선수들이 가져가는 감정이 어떤 거냐면, 선수를 해보거나 경기를 뛰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토트넘이 앞에서부터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저렇게 압박을 할 때마다 상대가 풀어나와가지고 상대편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 공격수들이 압박을 끝내고 결국 본인들 진영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한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경기 내내 3, 4번, 5번, 6번 지나가다 보면 선수들이 어떤 감정을 갖냐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땡겨 나와, 이거 압박이 왜 이렇게 안 돼, 야 니네 똑바로 안 뛰어? 약간 이런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년째예요. 이걸 2년째 경험하고 있다 보면 선수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맨날 압박을 치는데 공은 많이 못 따. 근데 이거다가 가끔 딴 걸로 우리가 희망을 갖자니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격도 제대로 못하고 공격할 때 에너지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 스쿼드 혹은 토트넘 코칭 스태프는 이 전방 압박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도전할 때 좋아 10번을 시도했어요. 10번을 시도해서 그래 5번 이상 혹은 4번까지는 따야 이게 희망을 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10번을 했을 때 4번이나 성공을 하니 우리가 이 빈도수를 4번에서 5번 혹은 6번까지만 늘려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축구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10번을 시도해서 1번 내지 2번밖에 못하는 확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본인들이 그 1번에서 2번에서 공을 땄을 때도 그 세컨볼을 결국에는 상대편이 더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압박을 통해서 상대가 길게 가게 만들어. 좋아,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길게 갔을 때 잭슨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1대1 났던 장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팔머라든가 산초라든가 네투가 1대1 장면이 날 뻔했던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혹은 반더벤이 공을 따주든 로메로가 공을 땄을 때 그 떨어지는 볼을 결국에 모든 선수들이 앞쪽으로 포진이 돼 있고, 첼시라든가 다른 팀들은 빌드업을 하면서 본인들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세컨볼을 본인들이 잡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이 정말 잘못됐는데 이 압박이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가 손흥민이었다, 제가 메디슨이었다, 제가 반더벤 로메로였다라고 하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어느 선수가 지고 싶겠습니까? 특히나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어린 선수들이라면 그냥 감독이 까라는 대로 까겠지만, 본인이 윗지가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본인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뛸 수 있는 팀이 많은 선수들 입장에선 이런 걸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포스테코글루의 말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그 전방 압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도대체 포 감독이 어떻게 선수들을 휘어잡고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장에서 이렇게 만들길래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뛰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선수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방 압박은 진짜 선수들을 갈아먹는 거고, 예를 들어 솔랑케 같은 경우에도 본머스에서 계속 좋은 활약을 펼치고 득점을 많이 하고 온 선수란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슈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압박하느라 힘을 다 빼느라. 그러니까 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선수들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이런 걸 보면서 토트넘이 정말 발전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포스테코글루가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본인의 스쿼드가 다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요. 로메로랑 반더벤이 돌아오니까 3골 먹을 거 1골 먹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토트넘 팬들은 이기고 싶은 거지 골 적게 먹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냥 한마디의 표현은, 하던 거를 그대로 했다. 그래서 더 처참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뭐 사르의 골도 나왔고 결국에는 손흥민이 아쉬웠던 찬스도 있긴 했지만 그거 대비 사실 첼시가 아쉬웠던 찬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1대0으로만 진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여러분들,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한 시즌에 38경기를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지난 시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토트넘이 잘 나갈 때부터. 토트넘의 지난 후반기 시작할 때쯤부터 시작해서 이 딱 첼시 경기죠. 2명 퇴장 당했는데도 라인 올린 그 이후로부터 예를 들어 지금의 토트넘까지 바라보면 승보다 패나 무가 더 많거든요. 근데 최근 34경기인가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가 30점밖에 못 땄어요, 승점을.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34경기 승점 30점. 이거 경질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수준까지 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대로 가서 만약에 유로파까지 우승을 못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아마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 역사상 진짜 최악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나마 장점이었던 게 사실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거였죠. 지금 이번 시즌만 봐도 득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55개나 했습니다. 리그 14위에 있는 팀이 골 디퍼런스가 11개예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한 게, 골 디퍼런스로만 봤을 때 토트넘이 리버풀 43개, 아스날 30개, 첼시, 맨시티 17개, 그리고 노팅엄 15개인데 그 다음이 본머스랑 토트넘이에요. 11개씩.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뉴캐슬, 아스톤 빌라보다도 더 많은 골득실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아, 득점이 많이 나오는 건 맞아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승리가 10개밖에 없고 무승부가 4개에 패배가 16개이기 때문에 이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골만 많이 넣는다고 되나요? 경기가 재미있다고 되나요? 근데 어제 경기가 재밌었나요? 팬들은 결국 승리하는 팀을 원합니다. 좋은 축구를 하는 것도 좋고 공격을 많이 해서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좋지만 매번 패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이 토트넘의 첫 번째 시즌이냐, 포스테코글루가 처음 온 시즌이냐, 그게 아닌 두 번째 시즌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경기력과 이런 퍼포먼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맨날 진다라는 거는 사실 이 감독의 유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결국 첼시가 이기면서 승점 52점으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14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4위 대 14위의 경기 같았습니다. 토트넘 대 첼시 경기 같지 않았고요. 4위 대 14위의 경기 같았던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본머스에게 2대2 무승부, 풀럼에게 2대0 패배, 첼시에게 1대0 패배, 그 다음에 다음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는 사우스햄튼 경기인데 진짜 멤버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돌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력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비가 진짜 리빌딩을 하고 싶다라면 이제는 감독을 바꿔주면서 반더벤 로메로를 어떻게든 최대한 지킬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반더벤, 로메로, 손흥민 놓치는 순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토트넘이 입스위치보다 나아 보이지 않아요. 울버햄튼보다 나아 보이지 않아요. 이번 시즌 진짜 손흥민 없었으면 과연 울버햄튼보다 승점을 많이 땄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손뽕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어제 경기만 봐도 손흥민 쪽에서 무언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격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경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고, 제가 경기를 어떻게든 좀 집중해서 해설을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핑계이지만 어제 제가 평창을 다녀오면서 밤을 새면서 너무 피곤해서, 근데 경기가 재미가 없어서 중계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물론 제가 더블 스케줄을 항상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좀 더 쪽잠이라도 더 자서 중계 때 여러분들 더 활기찬 에너지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라이브로 좀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